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 해우소 2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많은 관계로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 곧바로 질의응답을 시작할게요. 여러분이 가면을 삐뚤게 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가면이 사진 보시다시피 이렇게 끈으로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그냥 쓰고 녹화를 좀 해봤는데 일단 고정이 안 되고요. 머리를 계속 조이다 보니까 영상을 찍다가 안 그래도 앞이 안 보이는데 눈앞이 흐려지는 그런 일이 좀 있어서 좀 어지러워가지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머리를 눌러주는 이 아이템을 활용해가지고 이걸 쓰고 가면에 착용을 하다 보니까 가면을 똑바로 쓸 수가 없어가지고 좀 삐뚤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다음으로 어디가 몇 급지쯤 되나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는 뭐 제가 지금 대답해봤자 답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가는 것 같아서 우선 이런 질문들은 좀 제외하고 추후에 급지표가 제작이 되면 그걸로 한 번에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 석가모니 클래식 업로드 날짜를 좀 표기해달라 이런 요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저한테 언제 업로드된지 자료가 없어서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성남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대장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포레스티아 소유주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말고도 비슷하게 성남 관련해서 질문들이 좀 올라와가지고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이 구성남이란 동네가 장단이 확 갈리는 동네죠. 장점은 당연히 입지죠. 여기는 분당보다 더 위쪽에 위치해서 서울이 물리적으로 더 가깝고 8호선을 따라서 서울에 들어가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남권에서 이 정도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픽이나 마찬가지예요. 대신 단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심각한 수준의 언덕과 난개발에 노후된 느낌까지 합쳐져가지고 저 안남시 그런 느낌이 확 나는 건데요. 그래서 결론은 장점인 입지와 가격적 메리트를 크게 보느냐 아니면 단점인 도시환경을 크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또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성남의 단점 중 하나인 언덕은 구조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지만 난개발과 노후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변수는 시간과 사업 속도죠. 그래서 제가 보는 이 구성남의 천장은 위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위례는 구성남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단점을 해결한 도시면서 입지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생활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성남은 위례의 디스카운트 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나 매수 판단을 하실 때 위례와 구성남의 시세가 격차가 어느 정도 좁혀질지 아니면 유지될지를 기준으로 객관적 가치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구성남은 입지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만 주거 환경이라는 단점이 좀 뚜렷하죠. 근데 이 장점 중에 가격은 뭐 오르면 상쇄가 되고 단점의 일부인 도시 환경은 시간이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이 사이에서 얼마나 갈아탈 최적의 타이밍을 잡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급지 이외에는 오르지 않는다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분이 10억짜리는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혀 반대입니다. 이게 상급지가 절대 액수가 크게 오른 건 맞아요. 근데 수익률을 생각해 봐야죠. 상급지가 이제 올라갔으니까 같은 논리로 하급지도 오를 차례입니다. 특히 지금 상황에서 6억 대출 제한을 해줘가지고 12억 이하 주택을 위한 판을 깔아줬는데 그래서 지금이 매수 타점인데 상급지에 비해 덜 오른다고 안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자기 그릇에 비해서 욕심이 너무 크신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현금 18억 원을 가지신 분의 사연입니다. 84 기준, 철산 신축, 서판교 원마을, 분당 선도지구 임해 단지 고민하고 계신데 이분이 직장이 인천 외곽이라고 하십니다. 뭐 인천 외곽이 어딘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제 가벼운 추측으로는 청라 지나서 검단 가기 전 그 사이쯤 아마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 자체에 큰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분의 질문을 읽어봤을 때 이분이 뭘 원하는지 그 니즈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일단 철산 신축하고 서판교 원마을은 당장의 거주 환경을 생각한 선택인 것 같고 분당 임해나 선도지구는 테마 자체가 재건축으로 접근해야 될 거죠. 그래서 현금 18억이면 대출 포함해서 총 24억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로 거주 환경 측면에서 보면 과천을 매수하시거나 인천 서구 쪽이라면 마포에 등기를 치고 강북로로 타고 나가다가 외곽순환으로 갈아타서 출퇴근을 하시는 게 맞아요. 재건축 테마다 그러면 직장이 인천이다 이러면 당연히 목동 아닙니까? 목동에서 경인고속도로 쭉 타고 인천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왜 이런 좋은 선택지를 두고 삥삥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방배를 분양
분양받았는데 보유세가 1.5% 예상된다. 연봉이 3,000대인데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 이번 보유세 인상을 하게 되면 타겟이 되는 분들이에요. 소득에 비해 자산이 큰 분들이요, 지금 쫄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왜 죽냐면 앞으로 월세 시대 올 때까지만 버티면 어느 정도 보유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최대한 오래 버텨야 최대한 높은 가격에 어쩔 수 없이 넘길 때 최대한 많이 남습니다. 근데 1주택자한테 보유세로 1.5%를 뜯는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되어가지고 뱉을 때 뱉더라도 쫄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 주재원 발령받은 분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9억 원대 수도권 아파트를 매도하고 16, 17억짜리 물건을 새 끼고 사놓는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이 계획은 좋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선 현재 갭 투자를 막아놨는데 이걸 이제 전세 대출 없이 내 돈 주고 들어올 세입자를 찾아서 뜯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대안을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원칙적으로 향후 귀국하시고 난 뒤에 대출이 안 나와서 그때 가서 파는 한이 있더라도 사두고 나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남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도를 하고 현금을 확보 후 청약 줍줍을 노려보겠다, 이거 너무 전형적인 안 되는 방향이에요. 지금 9억짜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아서 현금 확보해놓고 3, 4년 후에 청약을 줍겠다, 이거는 너무 도박에 가까운 무리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상책은 서울에 16억에서 17억짜리 갭으로 사놓으시는 거고요. 중책은 현재 주택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고요. 정리 후에 현금 확보해서 무주택 포지션으로 가시는 거, 이거 하책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23년 하락장을 예측하셨습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하시는데, 이걸 제가 예측했다고 단언하면 그게 바로 사기꾼입니다. 오를 만큼 올랐을 때 그때부터 하락이 온다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꼭대기에 찍히는 그 시점을 맞추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예측이 아니라 예언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잠레아 혹은 잠르엘 현금 들고 들어가면 어떤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는 총알이 받쳐주면 언제나 옳은 선택입니다. 돈이 없고 토지거래 허가를 못 받아서 못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다음으로 안산 신축 2주택자 사연입니다. 배우자 증여로 인한 2월과세가 내년에 끝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 5년 다 채우실 필요가 없는 게, 이 배우자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셨고 실제 소유권이 귀속이 된 게 맞으면 소득세법 101조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소득세법 97조 2항에 2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비과세로 매도하시면 이제 새로 취득하는 거는 취득세랑 부대 비용을 생각해보면 15억 내외의 물건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거 안산으로 출퇴근하신다고 생각해보면 조금 애매한 가격이에요. 내가 서남부 쪽이고 돈이 좀 있어가지고 자녀 교육을 생각하면서 출퇴근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목동인데 이 금액으로 진짜 목동은 못 들어가고요. 목동 흉내내는 그 호소하는 단지들 있죠, 그런 데는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철산이나 광명역, 평촌존도 보시는 게 출퇴근 고려한 선택이시고, 내가 좀 더 자율적으로 출퇴근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시다 하시면 좀 무리해서 영등포나 서판교, 분당, 신도림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공덕 현대를 매매하셨다는 분이 계신데, 제가 최근에는 댓글로 이래라 저래라 댓글을 달아드리지 않고 그 이유는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이미 넣은 상태에서 계약 취소를 말씀하시길래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엔 골든타임이 지날 것 같아서 우선 간략하게 제가 댓글로 킵고잉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서는 이분한테 왜 킵고잉을 하라고 했느냐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공덕현대라는 데가 200세대가 채 안 되는 1989년에 입주한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걸 왜 낙장불입으로 제가 킵고잉을 하라고 했냐면, 첫 번째로 우선 이건 이미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판단 시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닌 부분이란 걸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계약금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계약금을 뱉는다고 가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선 계약 취소하시고 같은 동네에 다른 단지를 들어갈 수 있느냐 고려해 보시면, 주위 시세를 봤을 때 계약금 떼고 같은 동네 같은 평수 절대 못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여기가 나홀로 단지지만 정말 그냥 덩그러니 있는 나홀로 단지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주위에 단지들이 연담화되어서 나홀로의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았어요. 보시다시피 이 주위에 단지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나홀로의 단점을 일부 상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세는 12억을 넘지만 호가 맥시멈 15억 넘지 않습니다. 이러면 비과세가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지만 사실 이 정도 차익에서는 이걸 고려할 시세가 아니에요. 네 번째로 이제 소규모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 진행 여부는 제가 아직 관리 처분 인가 이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현
출연 여부를 확정이 아니라 기대감 정도로 놓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언더백이고 소규모 단지라는 이런 단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계약금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킵고잉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